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11강 강의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이승만의 정신에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북한에 대한 아버지 끊임없이 통일에 대한 염원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바꾸려고 미국으로 간 이승만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예산이 부족하는 이유로 1947년 9월 29일날 주한미군 철수안을 채택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대체할 때 일본 중심으로 해군과 공군을 이용해서 대항하는 한반도를 제외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한에서 정부를 세우려는 계획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미 국무장관 로버트 허비슨 8월 26일 미소 공동위원회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선언하고 한반도의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소련, 영국, 중국 4개국의 외무장관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것은 유엔의 지도 아래 남한, 북한이 각각 총선거를 실시하여 임시국회를 구성한 다음 인구 비례에 따라서 전국적인 임시국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었다. 이에 대해서 소련은 거부하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다시 열자고 주장했다. 1947년 9월 16일 미국은 골치 아픈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정부 수립의 명분을 유지하면서도 그 문제를 제2차 유엔 총회에 넘겨줬다. 소련에 알렸고 당시 미군부는 한반도의 전략적인 가치를 낮게 평가해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었다. 또한 의회에서는 남한에 대한 경제 원조를 거부한 상태였다. 게다가 남한의 우익들마저도 미국의 우유부단한 정책에 불만이 많았다. 미국은 10월 17일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 문제에 유엔에 제출을 했다. 유엔 총회는 11월 14일 미국 안을 통과시키고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구성하였다. 그것은 이승만과 남한 우익의 승리이기도 했다. 이승만은 미국에 있는 임명신을 통해 한국인들이 유엔 총회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사실을 널리 알리도록 했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역할 1948년 3월 이전에 한반도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남북을 아우르는 전국적인 의회와 정부를 세우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리고 새 정부가 권력을 이양받으면 90일 이내에 미소 양군이 철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엔 총회의 결의에 대한 소련과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북한은 1947년 11월 18일 남한에 대한 전기를 90일 동안 끊어 일시 혼란을 일으키는 위협을 했다.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활동과 남북협상.
이승만을 비롯한 남한의 우익들은 환호했다. 남한만의 선거가 국제적 동의를 얻은 것이다. 1948년 3월 1일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은 남한에서 5월 10일 이전에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거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민주주의적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약속했다. 그에 따라 미군정은 1948년 3월 17일 국회의원 선거법을 공포했다. 자익에 의한 선거 방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군정청 경무부장 조병옥은 경찰력을 돕게 될 상보단을 한시적으로 조직하겠다고 발표했다. 1948년 3월 10일 이승만과 김구는 공개 연설을 통해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 일어났다. 이승만이 남한 단정을 주장하는 사람을 애국자로 부르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비애국자라고 부르는 데 비해 김구는 남한 단정을 고집하는 무리를 민족 반역자라고 불렀다. 당시에 국제 정세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우익들은 주장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 그때의 동유럽과 중국의 경우 공산당 합작하면 결국 공산화되고 만다는 교훈을 주고 있었다. 이미 좀 들겠습니다. 남북 측 인사들이 모든 평양에 도착하자 김구는 우리끼리 단결하여 우리의 독립문제를 완성하자는 요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개최한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는 소련 공산당에 의해 짜여진 각본에 따른 것이다. 이때만 해도 우리 김구는 전 세계가 돌아가는 공산주의에 대한 개념이 약했거든요. 전 유럽이 중국 포함해서 공산주의에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이승만은 이것은 저들에서는 전략과 전술이다. 이거를 간파하고 끊임없이 북한과의 교류와 소련의 교류를 끊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구의 의지는 남북이 하나 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치밀하고 영적으로 맞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의 전략과 전술이 얼마나 교모한지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구는 그들이 먹잇감에 당하고 마는 거죠. 5월 6일 서구에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 협상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김씨는 북한 단독 정부는 절대로 수립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과 전기도 끊지 않고 저수지물도 보내겠다는 걸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민족끼리는 무슨 문제든지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으로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의 속임수를 간파하지 못한 발언이었고 남북 연석회의와 김규식에 관한 이야기는 5월 10일에 실시될 총선거의 열기로 잠시 잊고 말았다. 다음 제주 4.3 폭동. 이런 가운데 1948년 4월 3일 남로당 공산당 간부 김달삼 외 400명의 폭도들과 협조자 1000명 등이 5월 10일 선거를 반대하기 위하여 무장을 하고 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 군사작전을 하듯 12개의 경찰 지서를 공격하여 고 일수순경의 목을 쳐 죽이고 김장하 부부를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선우중태 순경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폭동을 일으켰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과 우익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를 폭도들이 폭력으로 무력화시켰다. 그에 앞서 2월 7일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에서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의 활동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이렇게 제주도 자익 계열은 폭동을 분위기를 조장했다. 그리고 27 연장선상에서 남북 정부 반대를 위한 시위를 하였다. 더욱이 폭도들은 북한의 8.15 선거에는 제주 유권자 85% 52,000명이 참여하게 하여 북한을 지지하였고, 남로당 제주도당 대표 김델삼 외 5명이 북한 해주 8월 25일 인민대의에서 참석하여 북한 건국에 앞장을 서 김일성 만세를 불렀다. 현재까지 좌파에서는 4.3 폭동의 이승만의 대표적인 실정 중 하나로 비난해 왔다. 하지만 4.3 사건은 자위 세력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여 폭동을 벌인 사건 등, 즉 내란이었던 것이다. 이 4.3 사건이 중요한데, 한마디로 남로당이 경찰 등 우리나라의 우익을 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 당시에 북한과 남한이 따로 선거를 하는데, 북한에 선거하는 그 선거함을, 제주도에 한 선거함을 85%를 52,000명이 참여한 이 선거함을 북한에 너희들한테 지지한다. 이거는 사실 내란입니다. 내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함에 있어서 내란을 일으킨 엄청난 내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김달삼 그 남로당 제주도당 대표는 북한에 가서 김일성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딱 꼬집어 이야기합니다. 지난 문재인 시절 때 4.3 사건을 꿈꾸던 자의 그를 행위로 이야기를 하고, 한마디로 공산주의가 그들이 꿈꾸는 자인가, 정말 놀자가 아닐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부도 4.3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이 낮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이거는 정확하게 대한민국 수립을 방해하는 남로당, 공산당의 업무다. 이것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과하고 지난 정부는 과찬으로 그 역사를 설명하였고, 그리고 이 정부 또한 4.3 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이승만의 정신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또 이어지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선거 5월 10일 총선과 재헌 국회 개원, 5월 10일 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유엔 임시 한국위원단 관계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참관했다. 외국 기자들도 지켜보았다. 남로당의 방해로 투표를 제대로 못한 제주도의
152개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198개 선거구의 선거를 무사히 치렀다. 5월 10일 선거가 끝나자 5월 14일 북한은 남한에 대한 전기 공급과 연백평야에 대한 물 공급도 끊었다. 1948년 4월 12일 평양 회의에서 김구와 김규시에 대한 약속을 어긴 것이다. 그리고 김구는 북한의 속내를 모르는 거죠. 좌파는 김구를 좋아합니다. 왜? 북한의 정신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김구를 국부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징그러운 이야기죠. 1948년 5월 31일 국회가 문을 열었다. 최고령자인 이유로 임시의장에 선출된 이승만은 독립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하고 남한에서 월남한 국회의원 당선된 이윤영 목사에게 개원식 기도를 부탁했다. 이어 정부 의장 선거에서 이승만은 압도적인 지지로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부의장에는 신익혜와 김동원이 선출됐다. 이승만은 정부 수립을 서둘렀다. 9월에 파리에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서상일을 위원장으로 하는 30명의 의원으로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를 구성해 헌법 초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국호에 대한 논란은 6월 9일 표결에서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 헌법 초안은 국회 본회의로는 7월 17일 공포되었다. 건국 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국회가 선출되도록 하는 간접 선거였다. 7월 20일 대통령과 부통령이 선거되는 선거를 실시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군정은 자신들이 제어하기 힘든 이승만 대신에 다른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도록 공작을 기도했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196명의 출석의 가운데서 180명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부통령은 이시영이 당선되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